미숙 씨, 진실이 어떻든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꼭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무조건 당신을 지킬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적어도 이 싸움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군요. 비자금, 도청, 서유진과 당신 남편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는 내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미숙 씨,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흔들려도 끝까지 당신 곁에 제가 있을 겁니다.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준 단 한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서 나를 품에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안을 파고들자 난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저항할 틈도 없이 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와 가까워지자 호흡이 가빠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그 뜨거운 시선이 불꽃처럼 내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스치는 감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내 입술과 그의 입술이 하나로 겹쳐졌을 때 본능처럼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안았습니다. 그가 거리낌 없이 내 허리를 감싸 올려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에게 내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신음하는 순간 내 온몸은 전율했습니다.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에 대한 갈증과 열망만이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서 난 그의 리듬에 맞춰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서로의 뜨거운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속에서 난 그의 품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욕망이 뜨겁게 타오르던 순간 속에서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더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결말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시즌2 4부 거짓의 민낯.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흩어진 계약 서류와 메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서류철을 넘기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3억 원의 빚이 몇 달 만에 전액 상환 처리된 기록. 나는 휴대폰을 들고 오랜 고객이자 금융권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소화기 너머로 반가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가 웬일이야? 선배,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제 남편 이름으로 기록된 대출 내역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민감한 거라 깊게 말해줄 순 없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말하자면 이상한 흔적이 있긴 했어.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대출이 있었지. 근데 몇 달 만에 현금으로 전액 상환됐더라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하니?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출처는 혹시 알 수 없나요? 그게 문제야. 출처가 잡히질 않아. 기록이 끊겨 있었어. 솔직히 그 정도 돈이 그렇게 현금으로 오간다는 건 대기업 비자금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패턴이란 말이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아직은 흐릿했지만 서서히 무언가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집안은 숨막히게 적막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칵 현관문 열리는 소리.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고 남편은 오늘 밤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침대 밑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고 차갑고 먼지 낀 바닥에 배를 깔고 나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낯선 신발 밑창 소리, 그리고 낮게 내뱉는 중얼거림. 젠장 어디 간 거야?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림.
책장이 세게 닫히는 쾅 소리에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없을 리가 없는데 반드시 여기 있을 텐데. 나는 손끝으로 바닥을 움켜쥐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걸음이 침대 가까이로 다가왔고 발치가 내 눈앞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구두, 그 밑창에 묻은 흙. 그놈은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리는 소리. 나는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소리는 멀리 거실 쪽에서 울린 듯 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다시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젠장 이게 어디로 간 거냐고. 어디로.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대 밑에서 한참을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었죠.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고 온몸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침대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있었고 땀은 식을 줄 모르고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USB가 여기 없을 리가 없잖아. 송영석 그 자식 집에 숨겨놨던 거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확인했어. 송영석 그 시끼가 지 마누라 김미숙이랑 주세진 대표 불륜 증거랑 서유진 자료들 다 이 집에 있습니다라고 했잖아. 그걸로 서유진을 압박할 거라면서.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USB, 불륜 증거, 서유진. 그들은 분명 내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그 안에는 단순한 사진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도 있다고 했잖아. 서유진 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훨씬 큰 것들이. 나는 숨을 삼켰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륜 증거, 대표와 나의 사진들, 그리고 서유진을 협박할 수 있는 비밀 자료들. 그 모든 걸 남편이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다시 거실을 울렸습니다. 찾아야 돼.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도 끝이야. 조용히 해 병신아. 누가 몰라? 말 참 많어 이 새끼도. 야, 누가 오는 것 같다. 불 끄고 저 뒤로 숨어. 나는 더 이상 귀를 막을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침대 밑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용해 또 다른 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불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 USB를 손에 넣느냐, 그것이 내 운명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대 밑에 몸을 숨긴 채 숨조차 죽였습니다. 남편은 방 안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김미숙, 서유진, 이거 하나면 너희들은 절대 벗어나지 못해. 모든 비밀을 아는 건 나뿐이란 말이거든.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그 어투와 억양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알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류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웃게 될지 말이야. 빨대를 지대로 꽂아주겠어. 자, 그럼 가볼까? 그리고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우당탕 발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아 새끼. 가만 있어. 거기다 숨겨 놓았구나. 송영석이 조용해. 혹시 모르니 너도 가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송영석이. 야, 네가 더 시끄러워. 입 좀 닫으라고 병신아. 아, 씨바. 이 족밥 새끼들은 또 언제 왔어? 조용히 해야 오래 산다. 짧은 숨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무겁게 끌리는 듯한 발자국. 그리고는 남편이 뭐라 말했는지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끌려나가는 듯한 소리. 나는 침대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남편을 데리고 간 걸까? 내 안의 공포와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자마자 뛰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곧장 집을 나와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청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저기요, 여기 사장님은요? 내 질문에 청년은 눈길을 한번 훑더니 되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나는 순간 당황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저 그냥 사장님 아는 사람인데요.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서요. 청년은 한참 나를 뜯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세요. 낮에도 가게에 요즘 안 계신데요. 뭐 바쁘신가 보죠. 그럼 혹시 오늘은 안 오셨나요? 네, 적어도 제가 근무한 시간엔 안 계셨는데요. 청년은 시선을 피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프로그램 창이 보였습니다. 도박 게임 특유의 인터페이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여기 뭐지?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청년은 더 이상 대답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사장님은 언제쯤 오실까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이요? 글쎄요. 요즘엔 워낙 바쁘셔서 모르겠어요. 그는 대답하면서도 손가락은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무슨 패가 뒤집히는 듯한 그래픽.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아, 이거요? 그냥 연습이에요. 룰만 알면 간단한데. 룰이요? 네, 뭐 기본은 같아요. 패를 맞추는 건데 베팅 금액을 올리면 긴장감이 다르죠. 운이 좋으면 단번에 몇 배 따기도 하고요. 못하면 뭐 쭉 빨리는 거죠. 청년의 말투는 태연했지만 그 눈빛은 게임 이야기에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재밌나 봐요. 돈이 걸리니 재밌죠. 한번 빠지면 못 나오니까요. 사장님도 아마 그 맛에 하는 거겠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숫자와 카드가 계속 움직였고 어쩐지 그 안에서 내 남편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PC방을 나온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고 남편의 PC방은 단순한 PC방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 불을 켜자 여전히 남편이 뒤적이던 흔적들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종이, 열려있는 서랍, 비워진 파일함. 나는 본능적으로 책상 쪽으로 다가가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하나면 절대 벗어나지 못해. 도대체 뭘 말한 걸까? 아마 USB. 나는 서랍 안을 뒤져보았고 USB 몇 개가 흩어져 있었지만 전부 텅 빈 저장 용량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그 USB는 이미 남편이 들고 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복사본이 있지 않을까? 남편은 늘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2벌, 3벌 복사해두는 습관. 그는 종종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곤 했던 게 기어났습니다. 나는 옷장, 책꽂이, 작은 가방들까지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러다 서랍 구석에서 낡은 지갑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갑 안, 카드들 사이에 얇게 끼워져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있던 작은 검은색 칩, 마이크로 SD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내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불과 손톱만한 크기. 나는 잠시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결국 더는 망설이지 않고 마이크로 SD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나타난 폴더 몇 개. 하나를 열자 숨이 막혔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기엔 나와 대표의 불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CCTV 캡처 화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적힌 동영상 파일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미쳤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폴더를 열자 남편과 서유진의 통화 내역, 그리고 함께 찍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둘은 대학 시절로 보였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찍힌 사진 한 장.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서유진의 품에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뭐냐고. 그리고 마지막 폴더. 서유진의 과거, 남편과 함께 찍힌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 녹취록들, 그리고 해외에서 찍힌 출산 관련 서류 스캔본까지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작은 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고, 나는 당장 대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순간 휴대폰을 들었고,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밤, 나는 노트북 가방 속에 작은 칩을 숨겨놓고 바닷가 근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대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미숙 씨, 얼굴이 많이 상했군요.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는 잠시 멈춰 서더니 이내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귀에 스쳤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결국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품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고, 귓가에 닿은 그의 심장 소리는 묵직하고 따뜻하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눌러온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내려왔고 나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가슴 깊이 번져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저도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방 안은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펜션의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노트북 불빛만이 흐릿하게 두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끼웠고 폴더들이 차례로 뜨는 순간 대표의 손도 내 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표님,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노트북에 칩을 꽂자 곧바로 바탕화면에 새로운 드라이브가 떴고 폴더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증거. 클릭하자 다시 열리는 여러 개의 폴더. 불륜 김미숙과 대표, 나와 서유진, 녹취 기록, 사진, 동영상 자료.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숨을 고르며 가장 위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 뜬 것은 호텔 라운지에서 함께 앉아있는 우리 두 사람의 사진. 각도는 너무도 정밀했고 마치 우리를 따라다니며 찍은 듯 또렷했습니다. 대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군요. 나는 손을 떨며 녹취 기록 폴더를 열었고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음성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눈짓으로 하나를 열어보라 했습니다. 나는 3월 14일자 파일을 클릭. 흘러나오는 나지금 목소리. 그래 서유진, 내 말대로 밤마다 야간 일한다고 집을 비워줬지. 덕분에 넌 편하게 움직였잖아. 내 남편은 내 말대로 미숙이랑 바람 피우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모른 척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뒤이어 서유진의 차갑고도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마워. 사진은 내가 정리했어. 녹취도 넘겼으니까 걱정 마. 이제 남은 건 내가 마무리 지을 거야.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대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곧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거의 집에 없더라. CCTV랑 카메라 돌려봐서 알잖아. 거의 매일 아침에야 들어와. 대표 놈이랑은 뭐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확실하지 않냐? 그만큼 했으면 숨통 좀 터줘야지. 빚이 나한텐 목줄이야. 하루만 늦어도 이자가 끔찍하다. 알아, 조급해하지 마. 이제 필요한 건 한 방이야. 결정적인 거. 그게 있으면 다 끝낼 수 있어. 남편의 숨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정리해준다면서. 나 진짜 급하다니까. 자체업자 식기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내 가게 집까지 담보로 들어갔다고. 너 그거 알잖아. 이거 빨리 정리 안 되면 난 끝장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자는 내가 바로 막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지? 유진아, 네가 하라는 대로 내 마누라도 넘기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예정이 있잖아, 서유진. 그 예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 예정? 그딴 건 없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간 보냈는지 알기나 해? 넌 모르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지. 아무튼 잔말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럼 약속대로 처리해 줄 거야. 나머지 돈도, 내가 원하는 것들도. 근데 이번에도 삐끗하면 나도 손 못 써. 알았어. 대신 꼭 약속 지켜. 녹음이 끊기자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오히려 더 큰 소음을 집어삼킨 듯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 대표의 낮은 목소리. 나도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라이빗이라고 적힌 숨겨진 폴더. 클릭하자 수십 장의 사진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대표와 내가 찍힌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유진과 내 남편 송영석이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술잔을 나눈 뒤 흐트러진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알몸이 겹쳐진 채 찍힌 사진. 순간 호흡이 막혔습니다. 대표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응시했고 그 눈동자가 흔들리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내 남편이었습니다. 야, 이거면 충분하지. 내가 미숙이 대표랑 붙어 다니는 거 다 알면서 눈 감아줬잖아. 그 대가로 내가 날 지켜주고 돈도 주고. 우린 서로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 내 아내는 대표와 놀고 넌 내 옆에서 나랑 놀고 서로 모른 척하면 되는 거지. 우린 오래전부터 이렇게 엮여 있었잖아. 나는 화면을 멈춰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제대로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대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둘이 오래전부터 짜고 있었군요. 계획된 일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이미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유진, 그들은 오래전부터 서로의 삶을 거래하며 우리를 이용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시 사진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서유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호텔 로비, 심지어 어떤 집안의 거실처럼 보이는 곳까지. 그들의 다정한 뒷모습에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표는 내 손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젠 더 이상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숨기는 모든 걸 드러내야 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우리의 손은 더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창문 밖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표가 빠르게 노트북을 닫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더 머무르면 위험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두 남자가 그림자처럼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고요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대표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들의 그림자가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거 주시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표는 내 앞을 막아서며 노트북을 든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줄 수는 없겠는데. 그 순간 번쩍이며 날아오는 쇠막대기. 대표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고 옆에 있던 의자를 움켜쥐어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의자의 다리가 남자의 어깨를 정통으로 내리쳤고 찢어지는 비명소리. 다른 한 명이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대표는 상체를 낮게 숙이며 턱을 스치듯 피했고 그대로 복부로 파고들어 니킥. 헉! 남자의 몸이 활처럼 꺾였고 대표의 주먹이 3번 연속으로 꽂혔습니다. 짧고 굵은 타격음이 방 안에 메아리쳤으며 남자가 무너지기 직전 대표는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손목이 꺾이며 철퍼덕 남자는 무력하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비틀거리며 쇠막대기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대표는 순간적으로 손목을 잡아 꺾고 어깨로 밀어붙여 벽에 꽂아 넣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대표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훈련된 전투원을 보는 듯했고 대표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얼굴, 평범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 단련된 사내의 모습이었죠.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대표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해라. 기다린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그의 결연한 눈빛이 더 크게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내 손을 끌어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미숙 씨,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죠. 나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였고 대표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숨을 참다가 겨우 다시 숨을 쉬듯 폐속으로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펜션 앞마당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길.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지만 나는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귀에는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쇠막대기 부딪히던 소리,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표가 내 어깨를 감싸며 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리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대표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대표님, 특수부대 그런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미숙 씨를 지켜주고 싶은 남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내 손을 꼭 쥔 그의 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